당신, 왜 여기 있어? 태성건설 공사판, 매캐한 먼지 속에서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진 여자가 비틀거리다 재벌 사장 차승조의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헬멧 사이로 드러난 얼굴을 본 순간 승조는 숨이 멎었습니다. 저 여자, 3년 동안 온갖 험한 일도 다 도맡아 하는 고집불통입니다. 소장의 말에 승조의 시선은 해주의 거칠고 상처난 손에 고정됐습니다. 5년 전 불륜으로 내쫓았던 전철을 공사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재벌 회장의 부인이었던 그녀에게 5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건설 사장 차승조는 검은색 벤치에서 내려 현장 책임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도시 복합단지 지하구역은 시멘트 냄새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승조는 흰색 안전모를 쓰고 수행원 5명과 함께 지하 3층 공사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먼지가 춤을 췄습니다. 현장 소장이 승조의 앞을 걸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이쪽 구역은 보시다시피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승조는 대답 없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비틀거리는 인부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에 4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진 여성 인부였습니다. 그녀는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승조는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성 인부가 승조 앞 3m 지점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시멘트 포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성 인부도 그대로 승조의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승조의 구두에 먼지가 튀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얼굴이 하얘져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야, 이 사람아.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사장님, 구두 더러워진 거 안 보여? 조심성도 없이 그냥. 승조는 쓰러진 인부를 내려다봤습니다. 노란색 안전모가 옆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승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그 얼굴은 5년 전 자신이 집 밖으로 내쫓았던 여자였습니다. 윤혜주였습니다. 승조는 입술을 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들어 승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혜주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흩어진 시멘트 가루를 맨손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윤혜주, 당신 정말 윤혜주 맞아? 승조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혜주는 대답 대신 바닥을 후쳤습니다. 이거 다 돈인데. 아까워서 어떡해. 혜주의 입술에선 승조의 이름이 아닌 쏟아진 가루 걱정뿐이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에 하얀 가루가 묻었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과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승조는 그 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집안에서 곱게 피아노를 치던 그 하얀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멘트 가루로 새하얗게 변한 거친 손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혜주를 향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야, 윤씨.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빨리 안 치워. 사장님 앞길 막지 말고 저쪽으로 가. 혜주는 대답 없이
포대를 다시 등에 짊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승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 짧게 자른 머리카락, 낡은 작업복. 5년 전 우아했던 그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승조는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승조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돌려 현장 소장을 봤습니다. 저 여자, 여기 일한 지 오래됐나? 누구야? 현장 소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 윤혜주 씨요? 한 3년 됐을 겁니다. 여기저기 공사판 떠돌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여자예요. 3년이나? 네, 사장님. 처음엔 현장 청소부터 시작하더니 이젠 남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시멘트 운반까지 다 합니다. 일당 조금이라도 더 준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거든요. 아주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승조가 목이 메어 다시 물었습니다. 성격은 어떤 사람이야? 아픈 데는 없고? 글쎄요. 원체 말이 없어서 속은 모르겠지만 고집 하나는 황소고집입니다.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해요. 싫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승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더 둘러보지 않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혜주의 손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그 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승조는 회사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5년 전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 혜주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승조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최 비서. 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10분 후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승조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윤혜주라는 사람. 기억하나? 최 비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사장님의 전 부인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오늘 현장에서 봤어. 그 사람이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고 있더군. 지난 5년간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밥은 먹고 다녔는지 낱낱이 조사해.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보고해. 단 한 조각도 빠뜨리지 말고. 최 비서가 나간 뒤 승조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명예란이 사진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호텔 앞에 서 있는 혜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명예란은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승조야, 똑똑히 봐라. 이게 네가 금이야 옥이야 아끼던 아내가 밖에서 하는 짓이다. 우리 가문에 이런 더러운 물건은 필요 없다. 당장 내쫓아. 승조는 그날 혜주에게 한마디 해명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혜주 앞에 던졌습니다. 혜주가 덜덜 떨며 울먹였습니다. 승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거 다 오해야.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하지만 승조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내 눈앞에 그 더러운 얼굴 치우라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혜주는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승조는 혜주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녁 6시 최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승조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혜주의 현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 구역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월세 20만 원. 승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 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5살 남자아이. 승조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자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눈매며 오뚝한 코며 입술까지 모든 게 제 어린 시절 판박이었습니다. 승조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승조는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임신한 여자를 그 빗속으로 내쫓았단 말이야? 승조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떨렸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진정하십시오. 승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 정보가 있었습니다. 혜주는 이혼 직후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이 강제로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지웠습니다. 승조는 보고서를 책상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최 비서, 이 아이 유치원이 어디라고? 해맑은 유치원입니다. 사장님,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아이 머리카락이든 뭐든 구해와. 당장? 유전자 검사를 직접 확인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제일 빠른 곳에 맡겨.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하고. 최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승조는 다시 아이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가슴 등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승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승조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혜주의 거친 손, 아이의 해맑은 얼굴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승조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준 사진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하나하나 돋보기를 보듯 들여다봤습니다. 호텔 앞 혜주의 모습, 낯선 남자와 악수하는 장면. 승조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 자신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은 혜주의 생일이었고 승조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혜주는 남편 없는 생일에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사진이 찍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승조는 사진을 책상에 팽개치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어머니 말만 믿고 내 마누라를. 내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어. 다음 날 아침 9시 승조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결과 친자 확률 99.9% 승조는 힘이 빠져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책상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조여왔습니다. 승조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세면대에 찬물을 가득 받아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송장처럼 창백했습니다. 나는 인간도 아니야. 임신한 아내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저 먼지 구덩이에서 살게 했어. 승조는 세면대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들썩이며 떨렸습니다. 승조는 화장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눈이 핏발이 서서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승조는 세수를 거칠게 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휴대전화에는 친자 확률 99.9%라는 문자가 여전히 불덩이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당장 5년 전 그 가사도우미 정미숙이 찾아내. 지구 끝까지 뒤져서라도 내 앞에 데려다 놔. 승조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랍에서 위스키 병을 꺼내
잔도 없이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커 소리가 절로 났지만 가슴속이 워낙 타들어가니 술의 쓴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시간 뒤 최 비서가 사색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정미숙이 그 여자 지금 호주에 가 있답니다. 호주? 그 여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호주를 가? 조사해보니 5년 전 이혼 도장 찍자마자 출국했더군요. 회장님 명의 비자금 계좌에서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송금되고 있습니다. 인마금용 생활비인 게 확실합니다. 승조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역시 어머니였어. 내 눈과 귀를 가린 게 바로 내 어머니였다고. 승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차 대기시켜. 당장 본가로 간다. 30분 뒤 승조는 명예란 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찼습니다. 집사가 혼비백산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켜. 어머니 어디 계셔? 거실에는 명예란이 아주 태연하게 홍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이닥친 아들을 보고 명예란이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말했습니다. 재벌가 종손이라는 놈이 이게 무슨 추태냐? 술 냄새는 또 뭐고? 승조는 명예란의 무릎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획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똑똑히 보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더럽다고 내쫓았던 윤혜주가 낳은 제 아들입니다. 제 핏줄이라고요. 명예란은 돋보기를 쓰고 결과지를 쓱 훑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를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근본도 없는 여자가 밖에서 뭘 하고 다녔는지 알고? 난 이런 종이 쪼가리 못 믿는다. 우리 가문의 핏줄로 인정 못해. 승조는 눈이 뒤집혀 명예란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혜주가 임신 중이었다고요. 제 아이를 품에 안고 비오는 거리로 쫓겨났다고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습니까? 명예란은 승조의 손을 획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노가다꾼 여자한테 빌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난 우리 가문을 지키려고 오물을 치운 것뿐이다. 승조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괴물이에요. 승조가 뛰쳐나가자 명예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비서 김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 들었지? 차가온이라는 그 꼬마 당장 내 눈앞으로 데려와. 승조가 그년한테 더 미치기 전에 아이부터 뺏어서 어디 먼 곳에 가둬버려. 그날 저녁 혜주는 온몸에 허연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녹초가 되어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니 5살 가온이가 작은 상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옆집 박 할머니가 가온이를 봐주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혜주 왔냐? 고생 많았다. 할머니,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가온아, 엄마 왔어. 박 할머니가 나간 뒤 혜주는 아이를 안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제 옷에서 나는 매캐한 시멘트 냄새가 아이 코에 들어갈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가온아, 엄마 얼른 씻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혜주는 좁은 욕실에서 보일러도 안 나오는 찬물을 맞으며 몸을 씻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샤워를 마친 뒤 나오니 가온이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놓았습니다. 가온아, 너 이거 위험하게 어떻게 했어? 깜짝 놀란 혜주의 소리에 가온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플까봐. 엄마 많이 힘들잖아. 혜주는 가슴이 무너져 내려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가온아.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고마워, 우리 아들. 혜주는 라면, 면발을 전부 가온이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엄마는 국물이 더 맛있어. 가온이 많이 먹어.
밤이 깊어 가온이를 재우려는데 아이의 발 뒤꿈치가 다 까져 있었습니다. 신발이 작아진 것이었습니다. 혜주는 가슴을 쥐어짜며 아이의 발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가온아, 엄마가 미안해. 내일은 꼭 큰 신발 사줄게. 조금만 참아. 창밖을 보니 골목 끝에 웬 검은 승용차가 어제부터 계속 서 있었습니다. 혜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커튼을 꼭 닫았습니다. 설마 차승조가? 다음 날 아침 혜주는 불안한 마음에 가온이를 유치원에 보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가온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모르는 아저씨들이 오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알았지? 공사 현장에 도착한 혜주는 소장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 씨, 오늘부터 나오지 마. 너 이제 여기서 일 못해. 아니 소장님, 갑자기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어. 너 우리 회사 현장은 물론이고 이 동네 공사판에선 영구 퇴출이야. 누가 널 썼다간 우리 다 죽는데. 해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승조, 당신이 기어이 내 숨통까지 끊으려는 거야? 그 시각 승조는 최 비서로부터 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5년 전 혜주 씨가 사장님께 보낸 편지가 37통이나 되더군요. 뱃속 아이 초음파 사진까지 보냈는데 회장님이 중간에서 싹 가로채서 불태웠답니다. 승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위스키 한 병을 다 비운 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혜주의 달동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기어오르듯 올라가 낡은 철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혜주야, 윤혜주, 문 열어. 문이 열리고 혜주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승조는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혜주야, 왜 말 안 했어? 임신했다고 왜 나한테 안 말했냐고. 혜주는 승조를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말했어. 편지도 쓰고 전화도 수천 번 했어. 당신이 무시했잖아. 내 말이 더럽다고 듣지도 않았잖아. 나는 몰랐어. 어머니가 다 막았단 말이야.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인데? 당신은 나를 버렸어. 내 뱃속에 아이까지 버렸다고.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가온이가 나왔습니다. 가온이는 울고 있는 엄마 앞을 딱 가로막고 승조를 노려봤습니다. 나쁜 아저씨,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당장 나가요. 승조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과 똑 닮은 얼굴, 하지만 서러움과 분노가 가득한 저 눈빛. 가온아, 내 아들아. 승조가 가온이의 손을 잡으려 하자 가온이가 그 손을 쳐냈습니다. 가요. 저리 가라고요. 해주는 승조를 문 밖으로 사정없이 밀어냈습니다. 나가.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당신 같은 인간, 우리 가온이 아빠 아니야.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승조는 닫힌 문 앞에 머리를 쳐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온아, 아빠가 잘못했다. 가온아. 하지만 안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해주의 흐느낌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조는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시커멓게 죽어있는 게 영락없이 송장 같았습니다. 승조는 찬물로 세수를 어프어프하고 정장을 단단히 챙겨 입었습니다. 그는 곧장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향했습니다. 명예라는 아주 우아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조가 식당으로 들이닥치자 명예라는 포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또 무슨 볼일이냐? 술 냄새도 안 가신 놈이 아침부터 무슨 추태야? 승조는 명예란 앞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공증까지 받아온 시퍼런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제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명예라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입 아프게 말할 것도 없다. 그 계집은 밖에서 딴 놈이랑 히덕거리며 불륜을 저질렀고 넌 내 말대로 이혼 도장을 찍었어. 그게 끝이다. 승조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가온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저 아이 혈관엔 제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명예란이 입술을 뒤틀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노가다꾼 여자랑 애새끼 데리고 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거냐? 태성그룹 사장이 공사판 여자랑 살면 세상 사람들이 참 잘했다고 박수치겠구나. 어머니가 저지른 그 끔찍한 일들 제가 제 손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명예라는 냅킨으로 입가를 점잖게 닦더니 일어났습니다. 네가 감히 뭘 어쩌겠다는 거야? 승조는 명예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열 겁니다. 5년 전 제 아내에게 씌운 누명이 전부 조작이었다고 제 입으로 온 세상에 알릴 거예요. 명예란의 얼굴이 단번에 흙빛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정녕 미쳤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내 신세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서 그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사람 탈을 쓰고 짐승처럼 살 순 없으니까요. 명예란이 다가오더니 승조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식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 넌 재벌가의 상속자야. 어디서 그런 천한 계집 때문에 가문을 망치려 들어. 승조는 벌건 뺨을 만지며 어머니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전 더 이상 어머니가 마음대로 부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승조가 밖으로 뛰쳐나가자 명예라는 김 실장을 불러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그 계집 뒤를 캐.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불륜으로 엮으란 말이야. 그리고 아이는 아직도 못 잡아왔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곧 조치하겠습니다. 이 무능한 놈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안에 그 애새끼부터 내 눈앞에 갖다 놔. 승조는 회사로 돌아와 홍보팀을 소집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 준비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불러. 홍보팀장이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기자회견이라니요?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시려고요? 내 개인적인 사죄다. 자네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날 오후 해주는 가온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실 앞에 깍두기 같은 남자 둘이 서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해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가온이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습니다. 가온아, 엄마 손 꽉 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알았지? 응, 엄마. 무서워. 두 사람은 유치원을 나와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구둣발 소리가 거칠게 따라왔습니다. 해주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가온이가 헉헉대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운 아저씨들이 따라와. 나 무서워. 괜찮아, 가온아. 조금만 가면 집이야. 엄마 믿지? 해주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가온이를 안방 구석에 숨겼습니다. 가온아, 여기서 딱 기다려. 엄마가 문 지키고 있을게. 알았지? 밖에서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낡은 문이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해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 순간 콱광 소리와 함께 문이 박살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넷이 들이닥쳤습니다.
해주는 가온이를 뒤로 숨기고 악을 썼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 당장 나가. 사내 하나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명령입니다. 도련님을 저희가 모셔가겠습니다. 비키시죠. 안 돼. 내 아들한테 손끝 하나 대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해주는 식탁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휘둘렀습니다. 사내들이 멈칫했지만 이내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가온아, 가온아. 사내 하나가 해주의 손목을 비틀자 칼이 바닥으로 챙그랑 떨어졌습니다. 다른 놈이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가온이를 짐짝처럼 안아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살려줘요. 가온이의 비명소리에 해주는 실성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내 새끼 내놔. 이 짐승들아. 하지만 해주는 사내에게 밀려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머리가 탁자 모서리에 퍽 하고 부딪혔습니다. 시뻘건 피가 이마를 타고 눈가로 흘러내렸습니다. 가온아, 우리 가온이. 해주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멀어지는 가온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남자들은 울부짖는 아이를 차에 싣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해주는 바닥을 기며 가온의 이름을 부르다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승조는 집무실에서 최 비서가 가져온 현장 감시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쪽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해주를 본 승조는 눈 뒤집힌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이런 미친, 당장 경호팀 불러. 내가 직접 간다. 승조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신호고 뭐고 다 무시하고 달동네로 날아갔습니다. 부서진 문틈으로 들어간 승조의 눈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해주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해주야, 정신 차려. 해주야. 승조가 해주를 안아 올리자 해주는 가느다란 숨을 내뱉으며 속삭였습니다. 가온이, 우리 가온이 좀 살려줘. 승조는 피눈물을 흘리며 119에 신고를 하고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놓친 네가 아이를 어디로 빼돌렸는지 당장 찾아내. 만약 가온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면 나 오늘부로 태성그룹 다 폭파시켜버릴 거니까. 구급차 안에서 해주의 차가운 손을 잡은 승조는 자기 뺨을 수없이 때렸습니다. 미안하다 해주야. 다 내 죄다. 내가 죽일 놈이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최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아이는 회장님 별장으로 옮겨졌답니다. 승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별장 입구에서 길을 막는 경비원들을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에는 명예란이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엔 가온이가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승조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 명예란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정령 사람입니까? 어떻게 제 새끼를 납치하고 애 어미를 피떡으로 만듭니까? 명예란은 눈 하나 깜빡 않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성가의 귀한 핏줄이야. 그딴 천안년 밑에서 벽돌이나 나르며 클 애가 아니라고. 승조는 명예란을 바닥으로 획 밀쳐버리고 가온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가온아, 아빠다. 아빠가 왔어. 가온이는 겁에 질려 승조의 가슴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싫어. 아저씨 싫어. 우리 엄마 데려와. 엄마한테 보내줘. 승조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온이를 꼭 껴안고 밖으로 달렸습니다. 명예란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차승조,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후회하게 될 거다. 후회는 어머니나 하세요. 전 이제 당신 아들 안 합니다.
병원 병실에 도착하자 혜주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겨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승조가 가온이를 내려놓자마자 가온이가 혜주에게 날아가 안겼습니다. 엄마, 엄마, 가온아, 내 새끼, 무사했구나.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승조는 문 앞에 서서 제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쳤습니다. 손마디가 터져 피가 났지만 마음이 아픈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승조는 전화기를 꺼내 명예란에게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각오하세요. 이제 제 손으로 어머니가 가진 그 대단한 태성그룹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니까. 승조는 전화를 끊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혜주와 가온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주야, 가온아, 내가 죽일 놈이다. 이 못난 아빠 한 번만 용서해줘라. 재벌가 오만한 사장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승조는 병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제 품에서 바들바들 떠는 가온이를 꼭 안고 승조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죄 없는 자신을 벌레 보듯 내쫓던 그 오만한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보기 흉합니다. 승조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주야, 내가 죽일 놈이다. 사과하지 마세요. 그깟 사과 한마디에 내 억울한 5년이 씻겨갑니까? 우리 가온이가 아빠 없이 공사판 구석에서 울며 기다린 시간이 없어져요? 승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주는 가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가온아, 엄마 괜찮아. 저기 소파 가서 좀 누워있어. 응? 가온이는 겁먹은 눈으로 승조를 힐끔거리며 소파로 가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혜주는 승조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절대로 그냥 안 있을 뿐이에요. 또 가온이 노리고 사람 보낼 거라고요. 걱정 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 목숨 걸고 막을게. 혜주는 픽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숨요? 어머니 말 한마디에 조강지쳐도 내다버린 분이 그 귀한 목숨을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승조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내 모든 걸 다 던져서라도 너희 지킬 거야. 정말이야. 혜주는 지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도움 필요 없으니 그냥 우리 모자 내버려 두세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안 돼. 가온이 내 아들이야. 너도 내 아내고. 혜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아빠 노릇? 남편 노릇? 5년 동안 당신 어디서 뭐 했어? 우리가 쓰레기통 뒤져가며 버틸 때 당신은 그 잘난 집구석에서 배 두드리고 살았잖아. 밤이 깊어 가온이와 혜주는 약 기운에 잠이 들었습니다. 승조는 병실 구석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두 사람을 뜬 눈으로 지켰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자꾸만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새벽 4시 고요한 병실에 최 비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승조는 복도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지금 이사들 죄다 깨워서 비상 이사회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사장님 회의만 통과시키겠답니다. 승조가 입술을 짓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놓친 네가 기어이 칼을 뽑으셨단 말이지. 알았어. 나도 준비한 게 있으니 차 대기시켜. 병실로 돌아오니 혜주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임당한다면서요. 들었어? 미안해, 잠 깨워서. 회사를 잃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승조는 혜주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야 다시 세우면 그만이지만 너희는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 걱정 마. 오전 9시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 명예라는 시퍼런 서슬을 내뿜으며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조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이사들이 수군거리며 눈치를 봤습니다. 명예란이 앙칼지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승조 사장 해임안을 상정한다. 사생활이 문란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경영을 방치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승조가 기가 막힌 듯 껄껄 웃었습니다. 품이요? 어머니 입에서 품이 소리가 나오니 참 우습네요. 어머니가 5년 전에 내 마누라한테 누명 씌워 내쫓은 건 품이 있는 짓입니까? 어제 내 새끼 납치하고 애 어미 피떡 만든 건요? 이사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명예란이 탁자를 쾅 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망발이야. 당장 표결해. 승조는 여유 있게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습니다. 이거 보시죠. 어머니가 지난 10년 동안 회사 돈 빼돌려 만든 비자금 장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5년 전 가사도우미 매수해서 거짓 증언시킨 입금증도 있습니다. 명예란의 얼굴이 단번에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어머니 비밀 금고가 참 허술하더군요. 저 이 길로 검찰 갑니다. 횡령에 위증교사에 납치까지. 감옥에서 남은 여생 편히 보내세요. 명예란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려 했지만 승조는 뒤도 안 돌아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그렇게 가슴이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혜주야, 나 다녀왔어. 병실 문을 열자 혜주와 가온이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결별했어. 이제 그 노친네 검찰 조사받아야 할 거야. 다신 너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어. 혜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재벌가 아들이 제 손으로 어머니를 고발했다는 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승조는 가온이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온아, 이 아저씨가 사실 내 아빠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가온이는 여전히 무서운지 혜주 뒤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승조는 가슴이 아렸지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기다릴게. 우리 아들 마음 열릴 때까지 아빠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빌게. 혜주는 그런 승조를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혜주의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따뜻한 봄바람 같은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까지 해줘서. 아니야, 내가 고맙지. 살아있어줘서, 내 아들 이렇게 잘 키워줘서. 승조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잃어버린 5년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혜주의 마음을 녹이는 일, 그것이 승조에게 남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명예라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허공을 노려봤습니다. 이사들은 이미 승조가 내민 증거물에 겁을 먹고 썰물 빠지듯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명예라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홧김에 획 집어 던졌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한테 칼등을 쳐? 조심스럽게 들어온 김 실장에게 명예라는 악을 썼습니다. 당장 그 계집의 과거 싹 다 뒤져서 기사내. 돈을 얼마를 처바르든 상관없으니까 아주 더러운 여자로 만들어서 매장시켜버리라고. 그날 오후 인터넷에는 윤혜주가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조작된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가짜 사진까지 일파만파 퍼지자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이 병원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혜주 씨, 재벌가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이 아빠가 정말 차승조 사장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병실 안에서 해주는 가온이를 품에 안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 아저씨들 왜 저래? 괜찮아, 가온아. 엄마가 여기 있어. 눈 감고 있어. 응? 참다 못한 승조가 병실 문을 쾅 열고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다 가짜 뉴스니까 당장 꺼져요. 증거도 없이 사람 죽이는 기사 쓰고 싶어? 기자들이 승조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고발하신 심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겁니까? 그때 겁에 질린 가온이가 엄마를 찾아 병실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아이 얼굴에 대고 터졌습니다. 으앙, 눈부셔. 엄마, 엄마. 가온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해주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감쌌고 승조는 눈이 뒤집혀 소리쳤습니다. 당장 카메라 안 치워. 내 자식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줄 알아. 의사가 급히 달려와 가온이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한 공황 발작입니다. 5살짜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에요. 가온이는 잠결에도 무서워, 엄마. 아저씨들 무서워. 하며 신음했습니다. 승조는 제 손등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벽을 쾅쾅 쳤습니다. 어머니, 기어이 내 자식 숨통까지 조이시겠다 이거지? 승조는 최 비서를 시켜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모조리 내리게 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언론사들을 전부 고소하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해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승조를 애원하듯 쳐다봤습니다. 승조 씨, 가온이만이라도 제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부탁이에요. 승조는 해주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해주야.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내 집, 펜트하우스로 가자. 거긴 아무도 못 들어와. 다음 날 태어난 해주와 가온이는 승조가 사는 50층 높이의 으리으리한 집으로 옮겼습니다. 넓은 거실과 반짝이는 가구들이 가득했지만 해주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했습니다. 가온아, 여기가 내 방이야. 아빠가 미리 준비했어. 방 안에는 장난감과 동화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온이는 조심스럽게 곰인형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거 가져도 돼? 여기서 정말 살아도 되는 거야? 해주는 승조를 한번 보고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온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밤이 깊어 가온이가 잠들자 승조는 창밖 야경을 보는 해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해주야,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5년 동안 못 해준 거 내 평생을 다해서 갚을게. 해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깨진 그릇을 어떻게 다시 붙여요. 전 당신을 다시 믿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럼 내가 매일매일 증명할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게. 승조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잠을 청하며 서재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의 이름을 적어온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해주야, 오늘 너랑 가온이를 다시 만났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너희 그림자조차도 눈물 흘리지 않게 지켜줄게. 다음 날 승조는 어머니 명예란이 구속을 피하려고 병원에 가짜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VIP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명예란은 환자복을 입고도 아주 오만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구속 피하려고 꾀병 부리시는 거죠? 명예란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꾀병이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냐?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 노가다꾼 여자랑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해주마. 승조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평생 감옥에서 사죄하며 사세요. 병실 밖으로 나오니 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승조 씨, 명예란 회장 고발 건으로 오셨죠? 조사실로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비리 장부 전부 다 내놓겠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붙는 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 혜주와 아들 가온이를 생각하면 그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승조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뉴스 화면에 명예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넋이 나간 얼굴로 승조를 쳐다봤습니다. 영장이 기각됐대요. 그 무서운 노인네가 풀려난 거예요? 승조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그 징글징글한 인맥이 움직인 거야. 하지만 여기서 안 끝내. 다시 싸워야지. 포기 못해. 그때 가온이가 방에서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승조가 처음으로 사준 번듯한 옷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유치원 가도 돼?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 혜주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온아, 며칠만 더 엄마랑 집에 있자. 응? 싫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유치원 가서 노래 부르고 싶단 말이야. 승조가 다가가 가온이의 눈을 맞췄습니다. 가온아, 아빠가 유치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아빠가 꼭 지켜준다고 약속했지? 가온이가 승조를 빤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랑 같이 갈래. 다음 날 아침 승조는 가온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탄 차가 뒤를 든든히 지켰습니다. 유치원 입구에서 가온이는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 재밌게 놀고 올게. 승조는 가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하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조는 꽃다발 하나를 들고 유치원 앞에서 가온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제잘되며 쏟아져 나왔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가온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승조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가온이 왜 안 나와요? 선생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달려나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가온이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승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유치원을 헤매며 소리쳤습니다. 가온아, 차가온, 대답해. CCTV를 확인하니 명예란의 비서가 가온이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유인해 차에 태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승조는 주먹으로 벽을 쾅 쳤습니다. 어머니, 기어이 내 천륜을 끊으시겠다 이거지. 승조는 곧장 펜트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혜주가 현관에서 가온이를 기다리다 승조의 빈손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온이는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혜주야, 미안해. 어머니 비서가 채갔어. 혜주는 승조의 가슴을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통곡했습니다. 당신이 지킨다며, 안전하다며, 미안하다면 내 자식이 돌아와? 우리 불쌍한 가온이가 얼마나 무서울 텐데. 승조도 피눈물을 흘리며 혜주를 안았습니다. 내가 찾아올게. 죽어서라도 찾아올게. 그때 승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명예란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냐? 그럼 내 집은 전부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라. 그리고 그 천한 계집이랑도 끝내. 아이는 내가 태성그룹 후계자로 키우겠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선택은 내 몫이다. 아이 얼굴 다시 못 봐도 좋다면 마음대로 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주는 승조의 소매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다 줘요. 회사고 돈이고 다 주라고요. 가온이만 살려주면 난 길거리에서 구걸해도 좋아. 승조는 눈을 부라리며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비서 가족들 어디 있어? 당장 찾아내. 승조는 비서의 아내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듯 찾아가 김 실장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김 실장은 울먹이며 장소를 실토했습니다. 동해안 끝에 있는 폐유양원입니다. 회장님이 제정신이 아니세요. 사장님, 빨리 가보세요. 승조는 빗길을 뚫고 미친 듯이 동해로 질주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파도 소리만 들리는 으스스한 폐건물이었습니다. 가온아, 아빠 왔다. 가온아. 건물 2층 구석에서 가늘게 떨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조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명예란이 가온이를 끌어안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이 아이랑 같이 여기서 뛰어내릴 거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아이 어머니 손자라고요. 명예란은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손자? 내 아들 앞길 가로막는 이 핏덩이가 무슨 손자야. 넌 배은망덕한 놈이고 이 애는 재앙이야.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명예란이 당황한 틈을 타 승조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가온이를 낚아채 바닥을 굴렀습니다. 경찰들이 명예란을 제압했고 승조는 떨고 있는 가온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빠. 흐윽. 가온이가 처음으로 부른 아빠라는 소리에 승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가온아.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가온이는 승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는 나를 버릴 거래요. 나를 안 사랑한대요. 아니야, 가온아. 엄마는 널 위해 목숨도 거는 사람이야.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야. 병원에 도착해 혜주가 달려와 가온이를 안았지만 가온이는 엄마를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참담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외상은 없지만 심리적 충격이 너무 큽니다. 아이가 말을 잃었어요. 실어증입니다. 혜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목소리를 못 듣는다니. 차승조, 당신 어머니가 내 자식 영혼까지 죽였어. 승조는 그런 혜주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치료하면 돼, 혜주야. 내가 평생 옆에서 가온이 목소리 되찾아 줄게. 제발 무너지지 마. 그날 밤 병실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가온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고 승조는 병실 문 앞에서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다친 마음을 여는 것, 그것만이 승조의 남은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온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심리치료실에서 의사가 장난감을 들고 가온이와 놀아주려 애를 썼지만 아이는 멍한 눈으로 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혜주는 병실에서 가온이 손을 꼭 잡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옛날에 착한 토끼가 살았어요. 토끼는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했답니다.
가온이가 혜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주는 가슴이 미어져 가온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가온아. 엄마가 내 목소리 다 알아들어. 천천히 해도 돼. 승조는 회사를 아예 쉬고 병원에 붙어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가온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을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가온이는 크레파스를 쥐어주면 온통 검은색으로만 칠을 했습니다. 승조는 그 시커먼 그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온아, 아빠랑 노란색 나비 그려볼까?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 못난 아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승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온이를 품에 안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시각 이사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로 승조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사진들이 사임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복귀 안 하시면 강제로 해임하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승조는 서류를 쓱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사인할게. 사장님, 정말 사장 자리를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읽어온 게 아깝지도 않으세요? 승조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비서, 내 자식 목소리 하나 못 듣는데 사장 자리가 무슨 소용인가.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겨. 난 우리 가온이 옆에 있을 거야. 승조는 사임서에 서명을 하고 최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승조를 보고 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그만뒀다는 게 정말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응, 다 내려놓고 왔어. 이제 가온이 아빠로만 살 거야. 우리 아들 곁에 하루 종일 있어주고 싶어. 혜주는 아무 말 없이 승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승조는 혜주의 거친 손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다음 날 승조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달동네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길가에서 좌판을 벌이고 있는 박씨 할머니 앞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승조입니다. 아니, 이게 누구여? 우리 가온이 아빠 아니요? 승조는 할머니에게 가온이가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는 사정을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그 착한 것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당장 가세. 내 강아지 보러 지금 당장 가야지. 승조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던 가온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나, 우리 가온이, 이 할미가 왔다. 할머니가 가온이를 덥석 안아들었습니다. 가온이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더니 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온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라, 가온아. 이 할미가 왔으니까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응? 그때였습니다. 가온이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기적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혜주와 승조는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온이가 처음으로 낸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웠어요. 으앙. 그래. 다 안다. 이제 아빠랑 엄마가 다 지켜줄 거야. 아무 걱정 마라. 의사도 병실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을 만나니 아이의 문이 열렸네요. 이제 금방 회복될 겁니다. 한 달 뒤 가온이는 완전히 기운을 차리고 퇴원했습니다. 승조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고 예쁜 2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엔 초록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가온이가 신나서 뛰어내렸습니다.
혜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기는 5년 전 우리가 살던 그 신혼집 아니에요? 응, 내가 다시 사서 똑같이 고쳐놨어.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옛날 추억이 깃든 가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혜주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승조가 서툰 솜씨로 만든 파스타를 가온이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식사를 마치고 승조는 혜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혜주야, 이건 예전의 반지가 아니야. 고생만 시킨 과거의 너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강인한 너에게 새로 청혼하는 거야.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이 반지 그냥 가지고만 있어줘. 혜주는 반지를 손에 쥐고 승조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그제야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던 명예라는 완전히 실성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낡은 환자복을 입고도 간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김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내가 이사회에 가야 한단 말이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망상 장애 판정을 내렸고 명예라는 감옥 대신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조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넋이 나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권력 같은 거 잊으시고 편히 쉬세요. 명예라는 아들도 몰라본 채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승조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에 따뜻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온이가 승조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엄마랑 꽃나무 심었어. 승조는 가온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셋이 같이 준비할까? 좋아요, 여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그들의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도 흐르고 흘러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온이는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승조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온이의 교복을 정성스레 다려놓고 삐뚤어질세라 작은 넥타이를 몇 번이나 매만지며 얼굴 가득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혜주는 부엌에서 가온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에 문어 모양 소시지까지 예쁘게 담아 도시락을 쌌습니다. 가온아, 우리 강아지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가온이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오자 혜주는 아이를 덥석 안아들었습니다. 졸려요, 엄마. 아이고, 오늘 우리 아들 학교 가는 특별한 날인데 일찍 일어나야지. 자, 아빠랑 옷 입자. 승조가 교복을 들고 오자 가온이는 씩씩하게 팔을 끼워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던 승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아비 구실 못하고 저 귀한 것을 공사판 먼지 속에서 떨게 했다는 생각에 자꾸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눈이 빨개요. 아니야, 아빠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우리 가온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세 사람은 아침을 든든히 먹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가온이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승조는 가온이의 작은 손을 꽉 잡고 걸었고 혜주는 그 든든한 뒷모습을 연신 카메라에 담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입학식 날 우리 가온이가 무려 신입생 대표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씩씩하게 걸어나가 선서를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강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승조는 감격에 겨워 혜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주야,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지? 우리가 정말 잘 해냈어. 입학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인근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5년 전 혜주가 만삭의 몸으로 시멘트 포대를 날랐던 그 고단한 공사 현장이 완공되어 이제는 꽃밭이 된 곳이었습니다. 혜주는 자신이 벽돌을 날랐던 잔디밭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승조 씨, 여기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여기가 내 무덤이 될 줄 알았는데. 승조는 혜주의 거친 손을 잡고 가슴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고생 많았어, 혜주야. 이제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때 혜주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 승조가 무릎 꿇고 건넸던 그 반지 상자였습니다. 혜주는 반지를 꺼내 승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 반지 끼워줄래요? 당신 진심, 이제는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조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혜주의 손가락에 반지를 쏙 끼워 주었습니다. 고맙다, 혜주야. 정말 고마워. 내 평생 당신만 사랑하며 살게.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고 웃는 사이 저 멀리서 가온이가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같이 안아줘요. 승조는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 소리쳤습니다. 가온아, 엄마 아빠 이제 다시 결혼한다. 우리 이제 평생 같이 살 거야. 가온이가 까르르 웃으며 승조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와, 신난다. 이제 우리 아빠랑 계속 같이 있는 거지? 한 달 뒤 승조는 그 잘난 재벌 사장 자리 대신 사회적 기업을 새로 차렸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깨달은 승조는 어려운 형편의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은 없지만 작은 사무실에서 땀 흘려 일하는 승조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이 났습니다. 혜주 역시 재단을 운영하며 가온이처럼 상처 입은 아이들을 돌보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서 직접 만든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밥맛이 꿀맛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승조는 혜주를 보며 빙그레 웃었고 혜주도 승조의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며 화답했습니다. 밤이 되어 가온이가 잠든 후 승조는 가온이의 일기를 몰래 훔쳐봤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나 봄날이다. 엄마랑 아빠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기 때문이다. 승조는 가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더 열심히 살게. 우리 가온이 아빠인 게 정말 자랑스럽다. 거실로 나오니 혜주는 따뜻한 차를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밝은 달을 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혜주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이제 예전 일은 다 잊었어요. 우리 앞에 펼쳐진 봄날만 보고 갈래요. 승조는 혜주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서재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낡은 안전모를 바라봤습니다. 혜주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저 모자를 보며 승조는 죽을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봄날은 영원할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 공사판에서 피어난 꽃은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진 바람을 견뎌냈기에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 꽃은 영원한 봄날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해와 배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결국 진실은 빛을 발했습니다. 차가운 공사판 먼지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혜주의 강인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승조의 용기,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지키려 했던 가온이의 사랑이 결국 세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재벌가의 저택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세 사람의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봄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